한식의 맛을 흔히 개운하고 깊은 맛, 감칠맛이라고 표현합니다. 뜨거운 된장국을 먹고 시원하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맛이죠. 한식의 이러한 맛은 전통적으로 즐겨 먹어온 발효식품에서 나온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듯이 발효란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유기화합물을 분해해서 새로운 물질, 즉 알코올이나 유기산 등을 만들어내는 화학작용을 말합니다. 발효를 거치면 독특한 풍미가 생기고 영양학적 가치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오래 저장할 수 있고 몸에 이로운 생리활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세계 여러 문화권에 발효를 이용한 음식이 있지만 한국은 그 중에서도 발효 음식이 발달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크죠. 또 여름은 매우 습하고 겨울은 매우 건조합니다. 이런 기후의 영향으로 과거에는 식재료가 1년 동안 고르게 공급되기 어려웠고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저장법과 조리법이 아주 다양하게 발달하게 되었죠. 덥고 습한 여름과 춥고 건조한 겨울을 견디는 음식들을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다채로운 발효 음식이 발달한 것은 숙명적인 일이었던 거죠. 발효 음식의 특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발효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미래를 위해 만드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도 패스트푸드가 확산되었지만 발효 음식은 대표적인 슬로우푸드로서 건강적 이점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음식 문화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발효 음식을 언제부터 먹게 되었는지 그 시초를 알기는 어렵지만 한 연구에 의하면 기원전 6000년경 한반도의 원시 토기 문화가 바로 국물 음식과 발효 음식 문화의 기원으로 추정됩니다. 즉 토기의 사용으로 식재료를 그릇에 담아 끓일 수 있었고 또 저장하여서 발효시킬 수 있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만큼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발효 음식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발효 음식은 과거에서 온 미래 음식이라고 할 만하죠. 발효는 과학이다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발효를 위해 미생물의 활동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가 이루어지려면 특정한 온도와 조건들이 갖춰져야죠. 식재료마다 함유하고 있는 유기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건도 각각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가장 적당하게 발효된 상태가 모두 다르죠. 아주 작은 차이로도 맛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발효가 아니라 부패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발효와 부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특정한 온도와 조건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 부패균이 억제되고 발효균이 활동하면서 음식이 썩지 않고 몸에 이로운 음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발효에 필요한 온도나 습도 같은 조건들을 인위적으로 맞추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조건을 맞춰주는 것일 뿐 일은 자연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발효 음식을 시간이 빚은 예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조건을 맞춰놓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연과 시간의 몫이니까요. 발효 음식을 시간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발효 한식은 단연 김치죠.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에 가면 메인 요리가 무엇이건 거의 김치가 곁들임 음식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공짜입니다.
잘 발효된 김치의 아삭하고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풍미가 여러 음식을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죠. 요즘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김치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장년층 이상의 한국인들에게는 과히 격세지감을 느낄 만한 일인데요.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는다는 말이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과거에는 한국인이 곧 김치와 동일시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효 음식의 특징이 그렇듯이 김치의 냄새가 대단히 독특하고 강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설었겠죠. 해외에 나가서도 김치를 먹고 김치를 가지고 다니는 한국인들에 대한 일부의 시선이 곱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지고 다니는 동안에도 계속 김치가 익으니까 물 생기고 터지고 냄새나고, 그래서 공항에서 골치를 앓았던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을 비하할 때도 김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아주 익숙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에서 김치를 맛있게 먹거나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서양인들의 영상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참 신선한 변화로 느껴집니다. 김치로 인해 서러움을 느꼈을지라도 김치는 오랫동안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음식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애플TV의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에도 김치와 관련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감옥에 갇히고 일주일 후 선자는 장사를 시작했다. 이삭의 밥을 감옥에 전해주고 나서 커다란 김치 항아리를 실은 나무 수레를 시장으로 밀고 갔다. 기차에서 내린 승객들이 근처 출입구에서 나와 많이들 시장으로 향했지만 아무도 선자의 수레 앞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선자는 울지 않으려고 길을 썼다. 젖이 불어서 가슴이 묵직했고 경이랑 모자수와 함께 집에 있던 때가 그리웠다. 선자는 옷소매로 얼굴을 훔치며 고향에서 제일 장사를 잘하는 시장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려고 애썼다. 김치, 맛있는 김치. 이 맛있는 김치를 먹어보시고 이제 다시는 집에서 김치를 담그지 마이소. 선자가 외쳤다. 행인들이 고개를 돌려 선자를 바라보자 선자는 창피해서 고개를 돌렸다.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노아는 투덜거리지는 않았지만 김치 냄새 때문에 제일 많은 피해를 보았다. 노아는 학교에서 다른 조선 아이들처럼 놀림받고 괴롭힘당했는데 이제는 깨끗해 보이는 옷에서 양파와 고추와 마늘과 새우젓 냄새가 끊임없이 풍기니 교사마저 노아에게 교실 뒷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엄마들이 집안에서 돼지를 키우는 조선 아이들 무리에 바로 옆이었다. 조선인인 선자가 일본으로 이주한 후 남편 이삭이 감옥에 수감되자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김치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게 되는데요. 온 집안이 김치 냄새로 가득해지니까 아들 노아가 학교에서 옷에 밴 김치 냄새 때문에 더 심한 차별을 받는 대목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시장에 팔기 위해 가져간 김치에서도 냄새가 강하게 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코를 손으로 막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강하고 독특한 김치 냄새는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감출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심한 차별과 역경 속에서 결국 선자 가족은 가장 한국적인 음식인 김치를 통해 일본 사회에서 견디고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이 장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치는 한국인들을 닮았고 한국인들은 김치를 닮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치는 추운 겨울을 위한 저장식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시사철 다양하게 변주되는 김치의 세계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동안 인터넷을 중심으로 김치 게임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김치 게임은 채소와 과일을 재료로 하는 세상에 없는 김치를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한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일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게임에서 지게 된다고 합니다. 즉, 거의 모든 채소와 과일로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저 역시 실패했습니다. 망고 김치, 두리안 김치, 이런 것들은 설마 없겠지 했는데 검색해보니 다 있더라고요. 약 300종류의 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모든 걸 그냥 다 김치로 만들어버린다 라고 해도 그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요. 그만큼 김치는 강한 적응력과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시련을 겪어왔던 한국인과 김치는 이런 면에서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김치는 오래 숙성할수록 특유의 깊은 맛이 납니다.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고 나서 가증 양념으로 버무리는데요.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김치 맛이 달라집니다. 특히 단백질 원인 젓갈에 따라서 작용하는 미생물이 달라지면서 다른 맛이 나는 거죠. 젓갈은 주로 작은 새우나 멸치 같은 해산물을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보통 서양에서 먹는 채소절임은 신맛을 내고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식초를 넣지만 김치는 식초 같은 산성분을 넣지 않아도 스스로 발효하면서 신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의 시사지인 뉴욕타임즈에서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저지방 건강식인 김치는 식초 없이 발효한다는 점에서 절임 음식의 왕이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발효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 각 가정의 기온과 환경, 그리고 조금씩 다른 양념과 식재료들이 어우러지면서 각기 독특한 맛을 내는 김치로 발효되는 거죠. 따라서 세상의 모든 김치는 다 맛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과 반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 식사에서 김치는 밥과 뗄 수 없는 사이죠. 김치만 있으면 다른 것 없이도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김치와 밥의 조합은 가장 소박하고 검소하고 때로는 가난한 식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 스스로 김치이고 싶다고 말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오세영 시인의 김치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세영, 김치이. 김치이고 싶다. 하얀 이 밥에 고깃국이라는 말도 있지만이 나라 산천 구석구석 김치 없는 밥상이 어디 있으랴. 모든 입맛을 포용할 줄 알아 그렇다. 짜고 매운 놈, 싱겁고 맹한 놈, 역한 놈. 어느 하나 구별 없이 한데 거두는 그 사랑. 참고 기다릴 줄 알아 그렇다.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된다. 너무 늦어서도 안 된다.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홀로 도간에서 자신을 극기할 수 있는 그 예진함을 위해 자신을 공양할 줄 알아서 그렇다.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에 상하고 마늘에 풀주걱 고스란히 자신의 육신을 바칠 수 있는 그 헌신. 김장하는 아내의 손에 파란 배추 한 통 들려있다. 올 겨울 우리의 가슴들을 먹여 살릴 그 순한 목숨. 들고기는 없어도 김치 없이는 한술 밥을 뜨지 못하는 이 나라 이런 백성의 마음인들 또 어디로 가겠느냐. 김치이고 싶다. 김치이고 싶다는 시의 화자는 김치가 모든 곳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할 줄 알고 또 인내할 줄 알고
자신을 극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아는 것이 바로 김치라는 점에서 김치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늘 김치를 보고 김치를 먹으면서 김치를 닮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짜고 맵고 싱겁고 맹하고 때로는 역하기도 한 다양한 재료를 품으면서 새로운 조화의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김치죠. 비싼 음식, 좋은 음식을 먹지는 못하더라도 늘 한국인의 곁에 있었던 김치는 한국인의 마음속에도 늘 함께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치를 보면 저도 때로는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슬픈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한국인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김치의 또 다른 신기한 점은 특유의 강하고 독특한 맛을 가졌으면서도 여러 조리법으로 다양하게 변형시켜도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김치빵, 김치피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김치 케이크, 김치 아이스크림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김치로 못 만드는 음식이 뭘까 싶기도 한데요. 신기하게 다 맛있다는데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김치를 불로 가열하여 조리하면 또 다른 감칠맛이 생기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재탄생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찌개와 김치찜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뜨겁게 먹는 김치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치찌개는 보통 아주 잘 익은 김치로 끓여야 맛있죠. 대개 김장김치가 한창 아삭하고 맛있는 숙성 단계를 지나면 그 상태로 먹기에는 다소 신맛이 강하고 신선함도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가 찌개로 끓여 먹기 적당합니다. 김치는 1년 내내 먹고 해를 넘겨서도 묵은지로 계속 먹으니까 익힘의 정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치찌개 정말 너무 맛있죠. 별다른 재료 없이도 따뜻하고 포만감 가득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각 가정마다 김치의 맛이 다르기 때문에 김치찌개 역시 조금씩 다른 맛이 난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박완서의 소설 미망에는 조금 독특한 김치찌개가 등장합니다. 호박김치로 끓인 김치찌개인데요. 소설 속의 아씨는 곧 죽을 것 같이 피폐해진 몸과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된 밥에 호박김치를 끓여달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 상황에 다 죽어가게 된 상황에 갑자기 호박김치를 끓여달라니까 죽을 때가 된 건가 의심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소설의 한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뺨이 여유어 드러나 보이는 광대뼈에 검버섯이 얼룩진 딸의 얼굴을 보자 모질게 먹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금 서름이 복받쳐 입을 삐죽대고 섰는데 딸이 눈을 번쩍 떴다. 어머니, 점심때가 겨웠나 봐. 뭐 좀 주세요. 오냐. 먹어야 하고 말고. 뭐가 구미가 당길 것 같는? 뭐든지 해줄 테니까 말만 하려무나. 된 밥에 호박김치나 푹 무르게 끓여주세요. 제육 몇 점 넣으면 참 맛있겠다. 꼴깍 소리가 나게 침까지 삼키며 말하고 나서 돌아눕는 딸을 보고 박씨는 가슴이 천길 만길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저게 정말 죽을 병이 들어 이제 저승갈 양식을 챙기려고 저러지. 척고를 해가지고 된 밥에 호박김치가 아랑곳인가 싶었다. 그러나 서둘러 밥을 안 치고 제육 몇 점 썰어놓은 호박김치 뚝배기를 화로에 얹어놓고 이것저것 밑반찬을 챙기는 사이에 다시 아까의 의심이 흉한 그림자처럼 박씨의 마음을 어둡게 차지했다. 아씨는 어머니가 차려온 점심상을 체면불구하고 아귀아귀 먹기 시작했다. 아씨는 뱃속에 정말 아귀가 한 마리 들어앉은 것처럼 한 번 동안 맹렬한 식욕을 도저히 걷잡지를 못했다. 마음껏 포식을 한 아씨는 당장 얼굴에 화색이 돌아 어깨로 숨을 쉬며
골아떨어졌다. 아 씨는 어머니가 끓여준 호박김치와 밥을 미친 듯이 흡입하고는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꿀 같은 잠에 빠집니다. 소설에 나오는 호박김치는 아주 우리가 흔하게 먹는 김치는 아니고요. 늙은 호박을 김치 양념에 버무려서 만든 음식입니다. 찌개로 끓여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아마 늙은 호박의 부드럽고 달달한 맛과 칼칼하고 매콤한 김치 양념의 조화 때문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소설에서 어머니가 끓여준 호박김치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처럼 주인공을 회복시켜주는 힘을 가졌습니다. 아주 좋은 병원에 가도 이렇게 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신기한 힘인 것 같습니다. 김치찌개에 담긴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곽재구의 김치찌개 평화론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김치찌개와 평화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 곽재구 김치찌개 평화론. 김치찌개 하나.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식구들의 모습 속에는 하루의 피곤과 침침한 불빛을 넘어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것이 들어있다. 실한 비계 한 점 아들의 숟가락에 올려주며 야근 준비는 다 되었니? 어머니가 묻고 아버지가 고추잎을 닮은 딸아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지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따뜻하고 푹신한 서정의 힘 앞에서 어둠은 우리들의 마음과 함께 흔들린다. 이 소박한 한국의 저녁 시간이 우리는 좋다. 거기에는 부패와 좌절과 거짓 화해와 광란하는 십자가와 덥석몰이를 당한 이웃의 신음이 없다. 38선도 DMZ도 사령관도 친일파도 연병할 시래기 한 가닥만 못한 이데올로기의 끝없는 포성도 없다. 식탁 위에 시든 김치, 고추 무릅, 동치미 대접 하나. 식구들은 눈과 가슴으로 오래 이야기하고 그러한 밤 십자가에 매달린 한 유대 사내의 웃는 얼굴이 점점 커지면서 끝내는 식구들의 웃는 얼굴과 겹쳐졌다. 이 시는 김치찌개를 함께 나눠 먹는 어느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풍경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것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모습은 아주 평범하고 소박합니다. 가족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요. 학교에서 뭘 배웠냐, 직장에선 어땠냐, 이런 대화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평범한 가족 식사의 모습이죠. 시는 이것을 따뜻하고 푹신한 서정의 힘이라고 규정합니다. 어떤 정치적이고 투쟁적이고 이념적인 무거움도 거기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 풍경과 겹쳐 보이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유대 사내, 즉 예수의 웃는 얼굴입니다. 김치찌개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보내는 이 평범하고 소박한 저녁 식사가 가장 순결한 희생이자 사랑의 상징과 동일시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박원서의 소설 미망에서 어머니가 끓여준 호박김치찌개를 먹고 기적처럼 회복되는 딸의 모습과 이 시의 가족이 김치찌개를 나눠 먹으며 느끼는 평화는 결국 사랑의 위대한 힘이 음식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김치는 한국인의 붉고 강한 소울을 상징하는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김치찌개와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 식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